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수든 고의든 이 코드를 이렇게 지우시더라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재생 시간만 정해주면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되면서 바로 레코드가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SNS P4의 리플레이 기능이에요. 안녕하세요. AWS 강희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나온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SNS P4 리플레이를 소개드릴 겸 SNS P4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SNS는 아시다시피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간 혹은 사용자 간 통신 모드를 위한 완전 관리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채널에서도 SNS 몇 번 소개했었죠.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면 SNS는 퍼브서브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고요. 하나의 토픽을 여러 주체가 구독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토픽에 전달되는 내용들을 구독한 모든 주체가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다양한 프로토콜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게 특징이고요. 이 프로토콜에는 이메일, HTTP, SQS, SMS 혹은 람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SNS의 특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를 여러 개가 처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렇게 팬아웃 아키텍처가 있는데 뭔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SNS가 이 하나의 주문을 다양한 대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SNS를 활용한 팬아웃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커뮤니티 데이에서 발표를 할 때도 이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벤트를 받아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SNS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아키텍처의 팬아웃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 중에 하나인 SES, SNS, SQS의 차이점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SNS의 모드 중에 하나인 P4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SNS P4, First in, First out의 약자인데 이 SNS P4는 SNS의 메시지 전달을 P4로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 먼저 온 게 먼저 가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순서가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그럼 제가 특별한 모드를 써야지 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순서 보장이 안 되고 중복 제거도 안 됩니다. 항상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NS P4 모드가 아니면 순서 보장이라든가 중복 제거가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NS P4의 특징은 대상으로 SQS P4라 혹은 스탠다드 큐만 여러분께서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휴대폰, HTTP 엔드포인트 등 일반적인 서브스크라이버와는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징으로 뭐 이메일 이런 것과 연동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 SNS P4는 SQS로만 대상을 설정 가능하다. 다 기능으로는 뭐 메시지 그룹이라든지 메시지 필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할 아키텍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커머스 앱에서 뭔가 요청을 보내면은 이렇게 SNS P4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 정보를 입력해서 다이나모DB에 입력하는 파이프라인 하나, 그리고 주문 알람을 보내주는 파이프라인 하나, 그리고 배송 요청을 하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특징은 메시지 순서를 보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SNS 혹은 SQS 조합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발송된 순서와 별도로 대상이 수신을 하는데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순서로 수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SNS라든지 일반 SQS 둘 다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둘 다 SNS랑 SQS 모두 P4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M1, M2, M3의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이 SNS 자체에서 순서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 순서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SQS 자체에서도 순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순서대로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발생되거나 할 때는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SNS를 활용하실 때 혹은 SQS를 활용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SNS P4를 사용하면은 그 순서가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각 서브스크립션에 전달되는 메시지별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받는 메시지 순서는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M1과 M2를 이 P4 환경에서 주셨어요. 여기 두 개는 SQS P4고 요 밑은 스탠다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느냐? 이건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M1이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M2가 도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에 M2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M1이 이렇게 도착을 하고, 이렇게 요 순서로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각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서는 다르지만 적어도 요 메시지 구독자 안에서는 순서가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1 다음에 M2가 오는 거는 모든 구독은 똑같지만 요게 M1, M2 오고 M1, M2 오고 M1, M2 오고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착하는 거는 이거 오고 이거 오고 뭐 이거 오고 여긴 하나도 안 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받는 대상은 기존의 메시지 순서가 보장이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SQS P4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도 보장이 되는데 스탠다드에서는 좀 꼬일 수 있다. 메시지가 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완벽한 순서 보장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SNS P4와 SQS P4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은 게 이 SNS P4를 사용할 때 SNS가 메시지를 처리할 때마다 메시지 시퀀스 넘버라는 것을 하나 부여해줘요. 이건 뭐냐면은 연속적은 아니지만 항상 증가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은 여러분께서 순서를, 메시지의 처리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P4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발송할 때 부여를 하고요. 메시지 바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따 제가 예시에서는 그 주문 앱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그 주문 번호를 요 SNS P4에서 넣어준 그 요 메시지 시퀀스 번호를 가지고 한번 주문 번호를 구성해 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로우 메시지 전달 활성화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다양한 대상이 요 SNS P4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넣고 있다면은 이걸 넣을 때마다 처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시퀀스 번호를 부여해 주는데요. 요게 SQS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바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컨슈머는 람다라든지 뭐 다른 대상들이 요 시퀀스 번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메시지 그룹 아이디인데요. 이건 SQS의 메시지 그룹 아이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뭐냐? SNS 혹은 SQS P4의 내부의 일종의 채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SQS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이 SNS에서 이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중요한 거는 메시지 그룹 아이디 단위로 순서 보장 및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다른 메시지 그룹 아이디끼리는 순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QS P4에서는 이제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가진 메시지는 동시에 하나만 처리 가능한데 이건 SNS가 토픽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지만 어쨌든 SQS에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가진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처리가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 그룹 아이디에서 맨 처음 메시지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메시지 그룹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모두 대기하게 돼요. 그래서 SNS P4에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전달하면은 대상이 SQS P4라면은 역시 이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같이 전달해서 연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메시지 그룹 아이디끼리 순서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메시지가 M1, M2, M3, M4 순서로 이제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M1과 M4는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타입 111이고 M2와 M3는 타입 22예요. 그러면은 요게 전달이 될 때 이거 P4니까 요 순서대로 전달이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순서는 엉망이죠. M1, M2, M3, M4 기준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바뀌어서 왔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지 그룹 아이디 안에서만 순서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파란색 메시지 그룹 아이디만 보면은 순서는 보장돼서 왔어요. M1 다음에 M4가 왔죠. 그 다음에 M2 다음에 M3가 왔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순서가 얽혀 있지만 메시지 그룹 아이디 안에서는 순서가 보장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M2보다는 M1이 먼저 왔어야 되는데 다른 메시지 그룹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왔지만 같은 메시지 그룹 아이디 안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보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메시지 그룹 아이디 안에서는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지만 같은 메시지 그룹 아이디에서는 순서가 보장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QS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또 아까랑 똑같은데 M1, M4는 순서는 보장이 되죠.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또 꼬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얘 처리하고 있을 때는 얘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밀리고 M2가 먼저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메시지 그룹 아이디 단위로 보장이 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터링인데요. 메시지 필터링을 통해 모든 메시지 대신에 특정 메시지 수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서브스크립션 필터에 필터 폴리시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걸을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에 매칭됐을 때만 메시지가 발송되고요. 불일치했을 때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직접 거르는 과정을 생략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가지 효율성 있게 메시지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타입이 푸드고 가격이 프라이스가 2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타입이 클로스고 프라이스가 100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타입이 푸드인데 가격이 20이에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메시지 필터가 없을 때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면은 여기다가 그냥 모든 메시지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폴리시를 통해서 필터링 하셔서 가격이 10 이상인 것만 받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격이 10 이상인 거 두 개만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타입이 푸드인 것만 받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1번과 3번이 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필터링 폴리시입니다. 자, 그리고 디듀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없앤다, 듀플리케이션, 중복을.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한 번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SNS 피퍼라든지 SQS 피퍼 쓰실 때 디버깅 하실 때 굉장히 애먹으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렇지? 이거 디듀플리케이션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듀플리케이션 ID라는 걸 기반으로 중복된 메시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5분 이내에 같은 디듀플리케이션 ID를 가진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요청은 성공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청은 성공하지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아예 실패해버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알 수 있는데, 요청은 성공하지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이거 모르시면 진짜 애먹습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SQS는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에도 이 아이디는 트랙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도 5분 이내에는 같은 메시지가 한 번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SNS에 전달된 메시지의 바디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디듀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시면 여러분께서 별도의 디듀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으셔도 이 바디의 해시 값을 기반으로 디듀플리케이션 아이디를 SNS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SNS는 이렇게 바디 부분과 애트리뷰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바디 부분만 해시에 반영이 되고 애트리뷰트 부분은 해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이제 동일한 메시지가 이렇게 두 번씩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메시지가 5분 단위 안에서는 한 개만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가 중복되고 오더라도 하나의 메시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참고로 여기 필터링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필터링에 막힐 수 있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전달드릴 내용의 핵심인데요. 바로 메시지 아카이브와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면 SNS 피포에 전달된 메시지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리플레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용 사례는 메시지 전달 과정에 오류를 복구하거나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장애 복구도 가능하고, 신규 어플리케이션 혹은 신규 파이프라인에 싱크를 맞춘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시지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1일에서 365일이고요. 추가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데 서울 리전 기준으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처리할 때도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리플레이 할 때 여러분께서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리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리플레이 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키텍처 기억하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NS에서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아카이브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들을 각각의 구독 주체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메시지 주체를까 이렇게 메시지를 처리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를 따지면은 이 람다를 통해서 다이나모DB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다가 저장을 하는 구조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혹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 아키텍처 파이프라인이 날라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 복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할까요? 기존이라면은 뭐 다양한 로그를 통해서 백업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 SNS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이 아키텍처 이 서비스를 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SNS에서 리플레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구독에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에 아카이브 돼 있던 메시지들이 리플레이가 되면서 기존의 로직을 다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전까지 여기 아카이브 돼 있는 모든 메시지들의 로직을
다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처음부터 다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나모DB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이 복구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의 메시지만 리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법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키텍처,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추가를 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넣었어요.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난 S3에도 요걸 넣고 싶어. 마테나로 분석한다든지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기존에 어떻게 했어야 됐죠? 이렇게 아마존 다이나모DB에 저장되어 있는 이 레코드들을 람다라든지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존의 것과 호환이 돼야 되니까 기존의 기록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SNS P4의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이 메시지도 아카이브 되어 있는 거 그냥 리플레이 하시면 돼요. 리플레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까지 요거 복구했던 것과 비슷하게 기존에 있는 모든 아카이브된 메시지들을 이렇게 다시 다른 로직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께서 로직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것과 싱크를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죠. 이 아카이브를 활용을 하면은.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추가하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싱크를 맞출 때 이 SNS P4의 리플레이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데모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WS 콘솔로 들어왔고 먼저 데모를 위한 프로젝트를 프로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yan deploy AWS 프로파일 어드민 ruby wave lecture 샌드박스. 네, 어떻게 프로비전 하시는지는 제가 리드미에 써놓을 테니까 그거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노드를 깔고 디펜던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프로파일 명을 입력해서 이렇게 프로비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비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비전이 다 되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걸려서 프로비전이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프로비전 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NS에 들어가면은 주제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my SNS p4 topic.p4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3개의 SQS 큐를 이렇게 구독으로 걸어놨어요. 이 SQS 큐는 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처럼 P4 큐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같이 드리는 그 테스트 클라이언트 여기 환경 그 다덴브 파일에다가 요걸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하셔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액트로 된 테스트 클라이언트인데 제가 그냥 대충 만든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대충 만든 거니까 그냥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행하시는 방법도 제가 리드미에 넣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yan 스타트 누르면은 이렇게 그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그 이커머스 사이트처럼 주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하시면은 그것들이 모두 SNS로 들어가게 되고 그 SNS 뒤에 있는 다른 구독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나모DB에 레코딩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이메일로 알람을 주는 거, 세 번째는 그냥 외부 API인데 구색을 맞추려 놓은 거고 이거는 전혀 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비전 하자마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메일이 하나 올 건데 여기 서브스크립션 컨퍼메이션을 하셔야지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를 열어서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프로비전 된 것 중에 이렇게 데모 SNS P4 여기 있는데 현재는 비어있죠. 자,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 입력하고 TV를 하나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문의 성공. 이렇게 네, 주문이 성공된 걸 볼 수 있죠. LG 65인치 가격이랑 다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일도 잘 오는지 볼까요? 네, 메일도 잘 왔네요. 이렇게 다른 메일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잘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내면은 네, 두 번째 게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메일도 하나 다 잘 왔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데모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소스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개 정도 해서 장난감을 5개 샀다. 그럼 이렇게 5개가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제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카이브 정책이라고 있는데 비활성으로 되어 있죠. 편집을 해서
아카이브 정책 활성화 시키면은 여기 메시지 보존 기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대 365일인데 전 30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0일 해놓을게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 자, 이 아카이빙이 이제 시작되기까지는 약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 후에 이 데모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했을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지났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좀 비우고요. 자,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비웠습니다. 자, 그 비우고 우리가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장난감 5개, 케이크 2개, 그리고 뭐 옷 한 4개, 그리고 TV도 좀 주문해볼까요? 네, TV 한 8개 주문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주문 목록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로 제가 뭐 실수를 하던 아니면은 뭐 일부러든 이렇게 요 레코드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목록들을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뭐 다이나모DB에 저장을 시켜놓거나 스냅샷을 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로그를 보면서 하나하나 복구하거나 뭐 이런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SNS P4의 아카이빙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리플레이 기능으로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구독, 요게 저 데브 리코드가 요 그 다이나모DB 연결된 구독인데요. 여기서 재생, 여기 보시면은 이 아카이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나오고요. 이때 이후부터만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카이빙이 시작된 시간을 입력하고 일단 현재 시간 입력할게요. 지금 54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재생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재생이 완료됨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이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요 SNS P4에서 아카이빙하고 있던 메시지들을 요 주제로 다시 리플레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쌓였던 모든 메시지들이 요 SNS P4 요 주제로 흘러 들어오면서 요 주제에서 똑같은 로직을 다시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왔을 때 이 SNS P4에서 아카이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이나모DB가 삭제된 이후에 메시지를 리플레이, 즉 기존에 아카이빙 돼 있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리플레이를 전둬서 모든 로직들이 다시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SNS P4의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활용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레코드들이 쌓여 있는데 제가 새로운 S3에다가 요 레코드들 저장하는 로직을 완성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처럼 여기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로직을 완성시키고 SNS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아테나로 분석을 하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기존에는 이제 이 S3에다 그 기록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이나모DB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채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붙은 요 스택도 리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S3 버킷을 제가 같이 프로비전 되게끔 해놨는데 S3 버킷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코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버킷이 하나 완성되어 있는데 이건 비어있죠.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구독하기 위해서 제가 SQSQ를 하나 프로비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구독을 생성, 그리고 이건 P4Q니까 SQS밖에 프로토콜이 없죠. 여기서 보시면 엔드포인트에 제가 데모 SNS P4 dev S3라는 SQSQ를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대상을 정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독 후 생성 후 메시지 재생이 있습니다. 구독이 생성된과 동시에 메시지가 재생이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와 똑같은 윈도우가 뜨는데 아까와 똑같이 15시 51분 00초부터 15시 54분 00초 이렇게 한번 구독을 생성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비어 있죠. 근데 구독을 생성한과 동시에 이렇게 재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재생이 끝나고 나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아카이빙 되어 있는 기록들이 새로운 구독이 붙으면서 다시 수행이 된 거예요. 리플레이가 수행됐기 때문에
기존에 탔던 모든 로직들을 그대로 태워서 이 S3에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요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재생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뭐 백업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혹은 뭐 디버깅, 여러 메시지들을 한 번 더 받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이렇게 서블레스 환경에서 디버깅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혹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유연하게 실험도 할 수 있고 기존 아키텍처 호환성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다 P4Q를 썼는데 왜 실제는 제가 스탠다드 Q를 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리플레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SQSQ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근데 제가 데모에서 여러 번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또 재생을 했어요. 그럼 요 SQSQ에서 기능 중에 뭐가 있죠? 디듀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SNS와 비슷하게 디듀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요게 기존에 들어왔던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가 또 들어왔네? 그럼 안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QS P4Q를 붙이신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리플레이는 5분에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네, 이 SQS P4Q가 디듀플리케이션이 걸려서 똑같은 종류의 메시지는 5분 동안 안 받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스탠다드를 붙인 겁니다. 실전에서 P4를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스탠다드를 붙여서 여러분께 여러 번 하는 걸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께서 프로비전 하자마자 레코드 지우고 다시 리플레이를 걸었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5분이 안 지나서 그래요. 네, 5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리플레이를 거시면은 그대로 로직이 실행될 겁니다. 네,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P4 SQSQ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기 오더 아이디가 있죠. 요 오더 아이디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어디서 나왔냐? 여기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메시지에 시퀀스 넘버란 게 같이 들어오는데 이 시퀀스 넘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SNS에서 직접 부여해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유니크이기 때문에 요걸 오더 아이디로 만들어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서 유니크 만들기 귀찮다 그러시면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